세트가 완료됐다면 지금 화면에서 슬라이드가 보이는 것 같이 비슷한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관련한 가상환경이 실행이 됐고 이제 웹 서비스로 저희가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위에 URL에 들어가셔가지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해당 드라이버스 AI 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패스워드 옆에 보시면 각자 계정마다 패스워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여기 아이콘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대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네, 원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다소 소요되는 거는 이제 저기 기자님 패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서 기자님과 저희 시도에다 공통된 걸 가지고 패스워드만 다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제가 기존에 이거 실습을 위해서 좀 테스트했던 데이터 세트를 전부 다 옮겨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데이터를 드라이버리스 AI 상에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도 간단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오전에 권명희 상무님께서 강의해 주셨다시피 오토비즈라는 자동 시각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볼 예정이에요. 이것은 좀 유명한 타이타닉 생존자 관련 데이터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캐글에서 사용한 데이터나 주로 머신러닝 분야에서 학습용으로 자주 쓰이는 데이터셋들이 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기 가상환경 상태에서 모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여기 H2A에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는 작업을 해볼 건데요. 옆에 보시면 add dataset이라고 기본적인 화면이 데이터셋이라는 화면을 돼 있을 거고, add dataset이 오른쪽 상단에 있을 겁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파일 시스템, 업로드 파일, 아마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파일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이 가상환경 내에 있는 폴더 내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업로드 파일은 저희가 로컬에서 이쪽 시스템 상으로 파일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택을 해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비스 자체가 아마존 서버를 AWS 서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링크만 있으면, 아마존 서버 링크만 있으면 거기서 딸 수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캐글 데이터는 여기 있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을 눌러 보실 거예요.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 폴더 있거든요. 데이터 폴더를 눌러 주시고 캐글 데이터를 하겠습니다. 설정 바꾸는. 내 밑에. 아, 네.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여기서 0.750짜리 CSV 파일을 체크를 하시면 이제 임포트가 가능하시거든요. 이러면 자기 가상 환경에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임포트 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훈련하진 않고 이걸로 시각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서 액션 같은 경우 확인해 보시면 디테일스, 비주얼라이즈, 스플릿, 프레딕트, 리네임 뭐 등의 기능이 있는데, 디테일스는 말 그대로 이 현재 데이터셋을 저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비주얼라이즈는 금방 말씀드렸던 시각화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플릿은 저희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서 훈련을 할 때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가 필요한데, 이 경우를 자동으로 나눠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프레딕트는 나중에 있을 트레이닝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디테일즈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식의 데이터 분포와 어떻게 나눠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나 정수로 되어 있다면 평균, 최대, 최소값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데이터셋 로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CSV 파일 그대로 저희가 칼럼이랑 이 값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이터셋은 타이타닉 그 사건에서 생존자들에 관한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서 시각화가 어떻게 자동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칸에 데이터셋 액션즈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토글에서 비주얼라이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done이라고 뜨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 데이터 분포나 어떤 데이터가 치우쳐져 있는지, 아까 권명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확인을 하려고 해요. 콜리레이션 그래프라고 하는데, 각 변수 간의, 각 칼럼들의 상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자체적으로 컬럼별로 분석을 해서 이 컬럼이랑 이 컬럼이랑 관련이 있다 정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각 변수별로 클릭해 보시면 그 클릭한 변수와 어떤 변수가 연관성이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P클래스, 여기서 P클래스는 승객 선실의 그 등급을 의미하거든요. 이 데이터셋은 등급에 따라서 생존 확률이 달라진다, 생존 확률이 되게 연관성이 깊다 지금 이라고 이 데버리스라는 AI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른 변수를 눌러봐도 캐빈, 객실 선실과 보트, 티켓, 요금 이런 것들이 이 선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듯이 잘 분석을 하고 있죠. 이게 단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그래프고, 나머지도 요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클러스터링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한 라인만 굵게 칠해지고 위에는 각 칼럼이 적혀져 있는데,
이 각 칼럼별로 어떤 중요성에 의해서 이 클러스터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 헬프 버튼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일단 데이터셋에 대해서 얘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따로 처리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올렸다, 근데 얘가 분석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경우는 리커멘데이션에서 이 경우를 지금 얘 자체적으로 분석한 그래프고,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너가 좀 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도움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페어 부분과 에이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일단 스타트를 저희는 전력 수요하는 발전소별로 전력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각자 데이터셋을 보시면 여기서는 아마 일렉트릭 유세이지라고 CSV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바로 그대로 쓸 예정이에요. 이거 찾으셨다면 클릭 트 액션을 누른 후 프레딕트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건 난 나우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과 같은 익스페리먼트 화면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네. 이 익스페리먼트 트레이닝 할 제목을 마음대로 설정해 주셔도 돼요. 지금 테스트 같은 일렉트릭이니까 그냥 저도 똑같이 일렉트릭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 없이 그냥 이 CSV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은 안 해줄 거고, 타겟 컬럼은 파워 유세이지라고 하는 컬럼을 타겟으로 잡겠습니다. 이 타겟 컬럼이 저희가 알고 싶은 부분이고, 이 친구가 예측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타임 컬럼을 정해 줄 거예요.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5% 돼 있지만, 데이트 타임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옆에 타임 시리즈 세팅 화면이 새로 생성이 되죠. 추가로.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위에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임 그로스 컬럼스는 이 시계열 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구분 지어질 건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발전소 데이터를 설명드리자면 총 60개 건물에서 60개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수요량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60개별로 넘버에서는 각 건물의 수를 아이디 인덱스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데이트 타임에서는 시계열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건물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 그룹 같은 경우를 건물 인덱스와 데이트 타임을 가지고 훈련을 시킬 거다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넘하고 데이트 타임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넘을 추가로 체크해 주시고 던을 눌러 주시면 이처럼 수정이 되거든요. 그 밑 컬럼에는 반대로 그룹상에서는 저희가 쓸모없이 그냥 변수로만 활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서 템퍼레처, 윈드, 휴미디티,
그리고 강수량을 뜻하는 거고, 일조량, 이렇게 5개를 체크를 해주시고 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는 칸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보시면 C1 같은 경우는 그냥 공란이고, 위클리 아워는 제가 따로 CSV 파일을 수정을 하면서 생긴 부분인데 그냥 주간하고 시간을 뜻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드랍하는 형식으로 아예 열에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C1하고 위클리 아워를 체크해 주시고 던을 해주시면 드랍트 컬럼에서 3개의 열이 추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캐스트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범위를, 말 그대로 예측하는 범위를 뜻하게 돼요. 지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시간 단위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1시간만 보고 다음 1시간을 예측할 거다 라고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밀접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아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일부분을 다시 예측을 하는 형식으로, 아까 PPT에서 보셨지만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30으로 바꿀 거예요. 24로 바꿀게요. 그냥 하루시로. 이 부분은 안 바꾸셔도 될 건데, 단위별로 어떤 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설정할 수 있는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로. 그래서 아까 밑에는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트레인 세팅 부분이에요. 애큐러시하고 타임하고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해석력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건지, 어느 정도 강도로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주는 부분이고,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스코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정할 건데, 저희는 RMSE라는 평균 제곱근 오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이건 표를 보내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타이밍 같은 경우를 아예 줄여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했을 때 최적화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실행하는 부분이 다, 시계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지하고 NLP 같은 경우는 그래서 GPU를 사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미리 준비하면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캐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여러 개 준비해 가지고 한 6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나머지는 지금 2개씩, 한 개는 제가 보여드리고 한 개는 실습해서 확인하신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따라오셨다면 다 준비가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얘가 이 데이터셋이 클래시피케이션인지 리그레션인지, 이 부분은 이 현재 익스페리먼트를 재활용할 것인지, 이걸 활용해서 훈련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활용할 것인지 정해줄 수 있고, GPU는 저희가 지금 시스템 타입을 말씀 안 드렸지만 GPU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코어 같은 경우도 얘가 자체적으로 어떤 스코어랑 잘 어울릴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건드리셔도 되고 굳이 건드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런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한 후 앙상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뽑아주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정이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고, 저도 간간히 이 트레이닝 세팅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훈련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저희가 아까 스코어로 지정을 했던 RMSE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스코어 부분에서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 밸리어블 인포트에서는 말 그대로 얘가 분석을 했을 때 이번 에포크, 이번 한 번의 트레이닝에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현재 여겨졌다 라고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보이시는 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잔차 부분인데, 잔차라 하면 이거 저희가 기준선으로 정해준 게 있고, 이 기준선과 달리 예측값과 정답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기준선 기점으로 위아래로 거리에 따라서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RMSE라는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잔차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잔차에 대해서 평균 제어권을 씌워주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이것이 최소가 되는 방법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GPU 유세이지, GPU가 몇 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거를 눕힌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네모칸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 값과 얘가 예측값 값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셋을 가지고 일부를 다시 테스트셋으로 활용해서 그래프를 보여준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어쨌든 미래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예측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예측 데이터 같은 경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CSV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부여를 해줘야 돼요. 날짜는 미래 날짜로 해주고, 그 외에 뭐 주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가, 종가, 거래량, 그리고 조정 전가, 뭐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셋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부 빈칸으로 두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만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빈칸으로 둔 상태의 CSV 파일을 새로 부여를 해줍니다. 훈련이 되는 동안 그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마 거기에도 제 시스템상에도 올려놨을 건데, 테슬라 포캐스트.csv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거든요. 미래 날짜에 대해서만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 디테일을 보시면 날짜만 제가 보신 것처럼 2021년 10월 15일, 그 데이터가 10월 14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월 15일부터 지정을 해놨고, 2022년까지 예측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외의 칸은 컬럼 명만 동일하게 해놓고 전부 빈칸으로 둔 상태에서 예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만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는 예측을 하지 못해요. 제가 테스트한 결과는 15일 보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볼만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이외에 대해서는 쭉 떨어지거나 아예 전과 계속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거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가 됐고 훈련을 끝마친 상태에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던 거거든요. 솔직히 각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진도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러가 없으면 노티스 같은 거 떠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크게 개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 세팅에서 타임이란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타임 부분에서 보시면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디폴트로? 네, 디폴트로 정해졌어요. 그거 다시 확인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어떻게 확인하나? 그럼 질문 주신 얼리 스타핑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직 훈련이 다 진행되는 부분이신 것 같으니까. 그 트레인 세팅에서 화면을 보시면 왼쪽란에 이 세팅이 어떤 걸 의미하냐고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FLC 같은 경우 수치를 정했을 때, 그리고 타임 같은 경우, 그리고 인터프리터블리티 경우 조정을 할 때마다 여기 있는 값들이 전부 바뀌게 돼요. 말씀해주신 얼리 스타팅 같은 경우는 밑에 설명이 있어요. 총 5번의 이터레이션 동안 성능 향상이 없으면 멈추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걸 타임을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15번까지 늘어납니다. 향상하는 부분이, 체크하는 부분이 15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크러쉬 같은 경우는 그 오전에 보신 PPT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크러쉬 5를 기준으로 지금 앙상블 기준이 아니거든요. 부터는 저기 보이시는 모델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훈련을 시키게 돼요. 근데 이 훈련한 결과가 얘랑 맞붙었을 때 좀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블렌드 썩는 거죠. 그렇게 진행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업으로 바뀌어요. 그 모델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겠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만 사용하겠다. 따로 붙이는 거 없이, 썩는 거 없이. 그렇게 해서 판단을 되는 거죠. 이 시간이면 아마 훈련이 다 끝나셨을 것 같아요.
네, 훈련이 다 됐다고 하고 이제 다음 결과 화면을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 인터프리트 디스 모델이라고 이제 모델을 해석, 여기서 산출한 모델을 해석하게 될 건데, 뭐 아래 보셔도 똑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서 변수가 어떤 게 중요한지, 거기서 스코어가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여기서 요약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인터프리트 디스 모델을 눌러 보시면 여기 윗단에서는 MRI라는 머신러닝 인터프리터라는 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저희가 볼 거는, 확인할 거는 타임 시리즈만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화면에서 타임 시리즈 익스플레이너라고 TS라고 쓰이는 큰 칸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약간 형광색으로 지금 색칠된 부분이 저희가 테스트 셋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하얀색 부분이 저희가 예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조금 학습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른 화면으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지금 실행한 모델을 만든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들 총 60개 건물들에서 수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만큼을 트레이닝 세트로 셌고, 여기서부터 하얀색 칠한 부분이 얘가 예측한 부분이고, 올려보시면 실제값과 예측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1번 데이터는 좀 밀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확인해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실제값이고 하얀색이 저희가 이 모델이 예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타임 그룹으로 결정한 것처럼 각 그룹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네요. 저도 동일한 거라서. 제 예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따로 발급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남은 게 지금 NLP하고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 부분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값은 이걸 본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1-1-라고 쓰이는 부분이 전부 타임 시리즈와 관련된 CSV 파일이에요. 그 아까 데이터셋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제가 따로 이틀 전에 드린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다가 데이터셋을 따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관련해서 학습하실
부분 있으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지금 라이센스를 드릴 부분은 없고 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따로 실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강의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미 NLP 부분하고 이미지 부분을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막사까지 동작 각사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걸려서 지금 1시간 반 남짓 강의는 제가 예시 화면하고 트레인 세팅하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드리는 식으로 보여드릴 거고, 이제 실습 같은 경우는 각자 돌아가셔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 설정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 같은 경우는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2시간짜리 데모 서버를 따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2시간보다 길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게 되었고, 집에서 따로 데모 형식으로 했을 때 그 2시간짜리로 지금같이 타임 트레인 세팅 같은 경우를 좀 약화시켜서 결과만 확인하는 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막바지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NLP하고 이미지를 처리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주가 관련해서 어떻게 미래 예측이 되는지 그거 확인하고자 해요. 금방 테슬라 팟캐스트.csv 파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미래 날짜로만 형성이 되어 있고, 안에 있는 모든 칸은 빈 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제가 사전에 훈련시켰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트레이닝 했을 때 예측값하고 실제값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거 데이터를 했을 때 16년부터 21년까지 그걸 테스트라고 알아서 분리하고, 그리고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미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 데이터셋은 20년 10월 14일까지의 데이터로 되어 있고, 이제 모델 액션 같은 걸 보면 프레딕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따로 데이터셋을 주고 이 모델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이제 CSV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아까 아예 빈칸이었던 팟캐스트.csv 파일을 클릭을 하고, 이거는 타겟 칼럼을 조정정가로서 지금 설정을 해놨거든요. 동일하게 조정정가를 해두게 되면 알아서 프레딕션 파일을 만들게 되고, 결과를 엑셀 파일로 만들게 됩니다. 날짜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할게요. 잠시만요. 날짜하고 날짜 부분만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는 10월 14일까지가 돼 있어. 10월 14일까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미래의 날짜로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조형 전과를 단적으로 딱 예측을 했을 때 데이터가 여기 있고, 이제 그 범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와 하이스트로, 로우와 어퍼로.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 결정이 될 거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높은 확률을 옆에 B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값으로 난 예측을 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어느 정도 초반 보름 정도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과거 데이터가 옅어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옅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같은 경우도 따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전문가 쪽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라이버리스 AI에서 NLP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NLP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감정 분류, 그러니까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NLP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 같은 토크나이징 같은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큰을 뽑았으면 이제 그 토큰에 대해서 특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보시는 뭐 다양한 알고리즘 같은 수식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다 드라이버리스에서 자동적으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는 특별한 세팅 부분만 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방 화면과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텍스트 컬럼이 딱 들어오면 엔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출현 빈도수 같은 것을 판단을 한다든지, 워드 임베딩, 그리고 글자 단위로 임베딩을,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의 버트 모델을 가지고 임베딩을 하고, 그 이제 임베딩을 한 결과를 가지고 뭐 로지스틱 모델, 회귀 모델에 넣는다, 뭐 CNN 모델에 넣는다 등의 모델을 과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NLP가 동작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이 외에도 파이토치 기반으로는 자체적으로 모델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로도 똑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부분에서 텐서플로우를 쓸 거냐, 파이토치를 쓸 거냐, 이 부분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보시는 거는 다 파이토치 기반으로 작성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입니다. 한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NLP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부분만을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이제 엑스퍼트 세팅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엑스퍼트 세팅 중에서 NLP 탭에서 내가 뭐 텐서플로우를 쓸 거다, 파이토치를 쓸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이제 결과 화면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NLP 토크나이즈 익스플레이너하고 로코 익스플레이너라고 하는데,
토크나이저 익스플레이너는 여기서 그 텍스트 문서 내에서, 모든 텍스트 내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했는지에 대해서 그 빈도수를 저희가 그래프로서 순위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로컬 익스플레이너는 예를 들어 저희가 보여드리기로 했던 긍정 부정의 경우, 긍정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몇 개 단어를 우선적으로 긍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 음식 관련 리뷰에 대한 긍정 분류가 있고, 스팸 메일에 대해서 이게 스팸 메일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고, 이와 추가로 항공사 관련한 리뷰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는 부분과 지금 훈련 상황이 생각보다 다 상이하셔가지고 훈련 부분을 전부 실습범을 다 따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서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 화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팸 메일에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면, 옆에 C1 열에는 햄이라는 부분이 스팸 메일이 아닌 거고, 스팸이라는 부분이 스팸 메일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상태고, 옆에는 이 메일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 하면 NLP 관련한 익스퍼트 세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CGR 데이터 경우는 제가 따로 데이터셋을 분리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테스트셋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따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여기 스팸 테스트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설정했던 부분을 알아서 떼가지고 분할을 시킨 다음에 그걸 밸리데이션 셋으로 쓰든지, 또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쓰든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도 좀 이따 보실 화면인데, 위에 보시면 이 설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지금 전문가 세팅이라고 부분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글화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다섯 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여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칸에는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토로 설정을 했으면 데이터셋에서 텍스트 데이터가 많다라고 했을 때 알아서 ON으로 할 것인지 오프로 할 것인지 정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셋이니까 우린 이걸 사용할 거라고 지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ON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뭐 캐릭터 글자 관련 글자를 기반으로 하는 CNN 모델을 가지고 할 거다, 이런 식의 세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아직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터치 기반의 모델을 사용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것도 온오프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파이터치 기반의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특징은 이 관련 다큐멘트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며 어떤 걸 사용 것인지는 사용자의 설정에 자유를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상태에서도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고, 제가 미리 실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똑같은 인터프레이트 모델 탭을 통해서 옮기게 된 머신러닝 인터프레이트 칸인데요.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NLP 탭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NLP 탭을 눌러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코 익스플레이너와 그리고 토크나이저 익스플레이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에 보시면 TF-IDF라는 통계적 알고리즘으로 빈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맨 위에 보시면 BR이라고 OK라고 되어 있고 저스트 등의 단어가 계속해서 이 각 문서에서 어떤 정도로 출현되고 있는지 이렇게 순위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스팸 메일에 관해 스팸 메일이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정의해 줬고, 이제 스팸 메일에 들어가려면 어느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1위에는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걸 공짜로 판다, 뭐 한다, 광고성에 대한 메일이겠죠. 이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 메일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다, 어떤 단어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결과 화면을 한번 볼게요. 프레딕션 해가지고 아까 같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것과 로어와 어퍼 이렇게 범위별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와 달리 클래시피케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분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팸 메일이 아닌 것 중 확률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 표현한 거에 따라서 0.5보다 높은 쪽으로, 그 분류 중에 제일 높은 쪽, 우선순위가 있는 쪽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A열이 원래 저희가 테스트 셋으로 준비했던 정답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열이 이 모델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분류가 어떤 클래스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B열과 C열은 이 모델을 거쳐서 확률이 어떻게 됐으니까 내가 D열의 클래스로 분류를 해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레스 AI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NLP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CPU만을 사용하는 가상환경 내에서는 좀 권하지 않는 모델이긴 해요. 안 될 건 없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은 GPU라도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 두 개만의 이렇게 스팸메일하고 스팸이 아니다 이렇게 다 두 개만의 분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셋에 잘 만들면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영화 장르 그리고 긍정 분류도 그 감정 분석도 단순히 긍정 부정이 아니라 평점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1점부터 5점까지 그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도 텍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안에 파이썬 내용은 어떤 수 있다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파이썬 내용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을 디플로이먼트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플로이먼트 하면 이 강에서 제작한 코드 자체로 뽑아주진 않고 API 파이썬을 활용한 API 서버 연결 부분을 저희가 딸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디플로이먼트를 하면 스코어링 파이프라인이라고 여기서 파이썬 부분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스코어링 파이프라인을 다운로드 하거나 모두라고 하는 자바의 약간 일부분인데 그 언어로 다운을 받거나 둘 중 하나로서 스코어링 파이프라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 자체에 대한 코드는 존재하지 않고 이제 API 서버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가상환경이 지금 열려있잖아요. 이 가상환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가상환경이 훈련한 모델을 API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하는 부분을 파이썬 파일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이썬 스코어링 파이프라인을 다른 자에다가 배포를 해가지고 이 가상환경이 열려있을 때 활용한 API를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셋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MLP 부분은 설명은 이걸로 끝마치고 이제 다음 강의는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넘어갈 겁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문제들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어제는 아마 알고리즘을 이것저것 배우시느라 되게 머리가 좀 아프셨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전부 해결해주는 저희가 따로 실행하지 않고 개발 부분을 거치지 않고 이게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라서 되게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어서 제가 가져온 세 번째 테마인 이미지 프로세싱을 가지고 지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리스 AI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총 3가지의 모델로서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인베딩을 한 결과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인베딩 한 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파인 튜닝 과정을 설정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좀 학습 시간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훈련된 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데이터셋을 부여를 하고 그 데이터셋만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학습 과정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오토매틱 이미지 모델이라고 있는데 위와 다르게 이미 사전에 훈련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걸 백본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대표적인 이미지 넷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미지 분류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모델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징으로는 이미지와 레이블, 저기 써있는 것처럼 이미지와 레이블 단 두 개만의 데이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두 개의 열만 가지고 그 이미지 경로와 그 이미지에 대한 정보, 뭐 클래스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식의 정보 단 1대1로만 배치된 데이터셋만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올라가진 않고요. 저희가 임의로 로컬에서 경로를 정의한 CSV 파일을 지정해주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URL로서 기입을 해도 얘가 알아서 찾은 다음에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형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보셨던 거에 오토매틱 이미지 모델에서 어떤 이미지 모델이 있는지 사전에 훈련된 것들 중에 지금 흔히 쓰이고 있는 것들을 지금 목록으로서 가져온 겁니다. 이들을 백본으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로 맨 밑에 보시는 엑셉션 모델에 대해서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익스퍼트 세팅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파인튜닝 경우 파인튜닝을 디세이블 하냐, 에이블 하냐, 이네이블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모델을 훈련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훈련된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결과 화면을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정보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키텍처 중에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했는지, 여기서는 레즈넷 50 부분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미지를 크로핑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미지 사이즈가 어떻고 어그멘테이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 훈련했을 때 트레이닝 세트와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마존 서버 내에서 제공해주는 암 변이 확률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 세포 사진을 봤을 때 이 세포 사진이 암 변이 확률이 있다, 암전이 세포다 아니다라는 걸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이신 대로 왼쪽에 16개 부분은 제가 주어준 트레이닝 세트 이미지가 어떤 예시로 있는지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 오른쪽에 16개는 이제 이 트레이닝 세팅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변환을 시키든가 색깔을 변환을 하든가 리사이즈를 하든가 하는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친 샘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저희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드레브리스 AI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훈련 결과를 나타낸 화면인데요. 옆에 왼쪽에 보이는 16개는 얘가 어떤 걸 틀렸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에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화면이 좀 작은 것 같은데,
보시면 위에는 트루 클래스 데이터셋이 어떻게 분류해놨는지 볼 수 있고, 얘가 모델을 거쳤을 때 어떤 식으로 예측했는지 프레딕트 모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틀렸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옆에 사진은 내가 트루 클래스라는 걸 맞췄을 때, 정답을 했을 때 어떤 특징을 보고서, 이미지에 어떤 특징을 보고서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분포를 색깔로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 얘가 분석했을 때 이걸 특징으로 잡아가지고 암전이 세포다 라고 얘가 판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레스 AI를 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세팅을 아무리 좀 줄이려고 최적을 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상당히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트레이닝 세팅하는 부분만 보여드리고, 마찬가지 NLP 마찬가지로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암전이 세포 관련해서 데이터셋을 보여드렸고, 이제 캐글에서 제가 따로 찾아온 당뇨병성 망막증이라는 데이터셋을 제가 따로 구해서 이걸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셋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미지 데이터셋을 어떻게 올리는지에 대해부터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데이터셋이 이미지 폴더 안에 모든 데이터를 제가 넣어놨고, 그 CSV 파일에는 이미지 안에 폴더를 경로로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다 이렇게 넣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대로 이 zip 파일 그대로 데이터셋을 넣게 되면 자체적으로 서버 내에다가, 이 서버 내에 있는 시스템 내에다가 폴더를 생성하고 자체적으로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만든 게 네. 보시면 ID 코드에는 각각 경로명에서 경로명이 적혀져 있고, 옆에는 그에 따른 이미지를 로드해서 디테일로서 확인할 수 있고, 당뇨병 망막증 정도를 이제 0에서부터 5까지 분류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타겟을 잡을 거니까, 이 열을 타겟으로 잡으면 익스퍼트 세팅에 들어가 보시고,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희가 자체적인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미지 탭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으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 여기 파인 튜닝을 진행할 거냐 안 진행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네이블을 하면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디세이블이면 안 하게 되는 거고, 이네이블이면 파인 튜닝을 진행하겠다 하면 보통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8시간, 9시간에서 길게 하면 하루도 충분히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은 품질의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는 점, 또는 사전에 있던 모델을 제가 사용할 거다
라고 임의로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토로서 알아서 판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미지라는 데이터셋을 정해주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빌딩 레시피를 보면 기본적으로 오토로 되어 있지만 이미지 모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미지 사전에 훈련된 이미지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오류 같은 경우는 열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열의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관련해서 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바로 결과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델에 대해서 시각화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까와 같은 결과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모델의 밸리데이션과 트레인에 관해서 로스 값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10번만 딱 진행하도록 진행을 했고요. 제가 기존에 설정했던 스코어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러닝 레이트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최적화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과 같이 샘플 트레인 이미지는 제가 부여했던 데이터셋의 이미지가 어떻게 예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조금 깨진 상태이긴 하지만 전과 동일하게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친 후에서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true 클래스가 있는데 predict를 잘못했을 경우 에러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true 이미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확률적으로 높게 특징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안 보여드린 기능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 다큐멘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실 거예요. 다운로드 오토 다큐멘트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정해준 템플릿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로 따로 API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통해서 문서를 알아서 작성을 해주거든요. 보고서를 저희가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걸 하려면 되게 번거롭고 일일이 수치를 다시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목차별로 템플릿을 가지고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트레인 세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디테일한 설명과 함께 모델은 어떤 걸 썼으며 금방 보셨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파이프라인 구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이 이미지 오토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거치면 클래스가 5개로 나뉘게 된다.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지금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만들었지만 제가 제공해드린 데이터셋 중에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다시 올려드릴 건데, 차량 이미지와 차량 색깔을 보고 그 가격을 예측하는 회귀 모델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굳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지 프로세싱까지 지금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API 설명이 API요? 네. 이거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REST API를 제공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가 모델을 딱 쓸 수 있고 그런 의미인데 지금 보시면 로컬 형식으로도 지금 아까 코드상으로 또 다운받 웹 서비스를 연결해서 API로 연결할 수 있지만 REST API로, 그리고 아마존 람다라는 서버에서 따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한 계정 정보와 크레딧이 따로 필요하게 되고요. REST API로 들어가면 관련 정보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어떤 포트로 쓸 건지, 디플로이 네임은 어떻게 될 건지 적어주게 되면 이 가상환경 내에서 이 모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성했습니다. 네. 추가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이어서 각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라이센스를 발급한 상황에서 때문에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잠깐만 더 네. 지금 하시겠어요? 저 어차피, 네, 지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버리스 AI가 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저희가 이제 파워젠 입장에서 저희가 접근하는 걸 잠깐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날 저희가 이제 파워젠에서 파워젠 AI 기반에 간단하게 만드실 때는 프로타입을 만들어 드린다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게 H2AI 오픈 소스입니다. 무료 버전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드라이버리스 AI 기능을 다 탑재하고 내장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본 행위는 이제 무료로 탑재해 드리는데요. 이걸 쓸수록 드라이버리스 AI가 쓰고 싶어지는데, 어쨌든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모델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드라이버리스 AI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첫날 말씀드렸던 뭐 이제 펀드, 파이낸스 쪽에 펀드 리스크 쪽에 보면 아이졸레이션 포레스트 여기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장 탑재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시려면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코딩이라고 그러죠. 손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쓰시려면. 그리고 한 개는 CPU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PU 탑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좀 제대로 된 거나 큰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이제 익숙하신 익숙하시죠, 이런 것들은. 주피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H2A가 이걸 가지고 있고 오픈소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이제 모델이 많지 않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런 거 저희가 탑재시켜 드리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아까 보셨듯이 드라이브리스 AI의 API를 이제 가지고 여기서 접근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화면상에서 그 만들어진 모델을 당겨서 우리가 추론에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지? 근데 H2O 플로어라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오픈소스 형식으로 주피터 노트북 형식의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셨고요. 이 드라이버레스 AI 같은 경우를 이제 2시간짜리 데모 서버로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H2O AI에서 오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을 하시면 관련해서 2시간짜리 데모 서버를 저희가 생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네, 여기 계정에서 이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GPU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제공해주고, 드라이버리스 AI 버전도 1.9 버전과 1.9라는 버전과 1.10 버전이 따로 있는데, 이 두 개 역시 따로따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시스템도 데모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계정 만드는 부분은 사이트만 알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쿠아리움 H2AL을 치면 관련해서 계정을 생성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부분은 대시보드 상태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실 텐데, 브라우저 랩이라는 란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어떤 서버로 얘가 데모 서버 형식으로 제공해주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드라이버리스 AI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밑에 랩1 첫 번째 부분과 네 번째 10.1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환경과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첫 번째 드라이버스의 1.9 버전을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GPU를 제공해주는 데모 서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2시간마다 유효 시간을 2시간만 줘가지고 이 2시간 뒤에는 자동으로 이 서버가 자동 닫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버를 계속해서 스타트 랩을 밑에 보시면
스타트 랩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생성하는 데는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2시간 종료되면 서버가 닫히지만 다시 스타트를 해도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기능을 확인하고 싶다 싶을 때는 이 아쿠아리움 H2에서 아쿠아리움에서 관련한 기능을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보시면 제가 튜토리얼로 사용했던 사이트를 따로 제가 바로가기 링크로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데이터셋은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DAI 튜토리얼 URL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셀프 코스 튜토리얼이라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도 발표 자료를 작성했으니까 이걸 보시고 그 2시간짜리 데모 서버를 계속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도 참고했던 튜토리얼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Getting Started with Travel 테스트 드라이브는 금방 말씀드린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 수, 2시간짜리 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있고, 계속해서 저도 참고했던 타임 시리즈, NLP, 이미지 프로세싱, 그리고 추가로 소스 레시피 같은 커스텀 레시피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양한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실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